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생활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 여러분의 문장이 돼서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 영어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다시 시작하는 영어 학교. 한글 발음이 있어서 영어가 어려웠던 분들이 이 한글 발음을 읽으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휴가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의 상태가 휴가 중이다. 일하러 온 게 아니고요. 휴가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I'm on vacation. I'm on va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어처럼 vacation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V 사운드이기 때문에 V 뒷발을 아랫입술에 물고 진동을 느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vacation, 한국어의 배와는 살짝 다른 발음을 가집니다. I'm on vacation. 저는 휴가차 왔습니다. 휴가 중입니다 라는 의미죠. I'm을 사용해서 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어떤 상태냐면 on vacation. 네, 이거를 휴가 위에 있는 이것보다는 휴가 중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on vacation. I'm on vacation.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은요. 다 해봤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저거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내가 이미 다 해본 거라면 I've tried everything. I've tried every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try는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그냥 I try가 아니라 I've tried. have pp 형태죠. 이거는 현재 완료라고도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해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ve tried.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해서 everything. everything.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다 해봤어. I've tried everything. 한 번 더요. I've tried everything. 계속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전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한국어만 보고 혹은 그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다 해봤어요. I've tried everything. 세 번째는요, 즐거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즐겁게 놀았는지 궁금할 때는요. Did you have fun? Did you have fun? 여기서 have fun은요, 재밌게 놀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have fun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는 did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땐 did you?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좋거든요. Do you? Did you? Are you?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나중에 헷갈려서 뭐더라? 이런 거 헷갈리면 영어로 말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입으로 계속해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뭐뭐 하셨어요. 이 느낌, 과거를 물어본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에서 Did you? Did you? 이렇게 가는 거죠. 즐거웠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Did you have fun? 한 번 더 해볼까요? Did you have fun? 앞에서 V 사운드를 윗뒷발을 아랫입술에 살짝 물면서 진동을 느끼는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자, 똑같은 입 모양인데 진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람만 살짝 내보내 보세요. 그게 바로 F 사운드입니다. 이 정도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펀보다는 fun. 바람을 조금 느껴보세요. fun. 한 번 더요. fu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즐거웠어요는 Did you have fu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난 너같지 않아 라고 하고 있죠. 이거에 저거에 라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너 같진 않아. I'm not like you. I'm not like you.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I'm not. I'm을 사용해서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먹다, 마시다, 달리다. 이런 것보다는 뭐뭐다라는 상태는 비동사. I는 자연스럽게 am과 연결하면 됩니다. 줄여서 I'm. 그리고 부정은 I'm not. 나는 뭐뭐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Like you. 여기서 like는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like you. like you. 네, 물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가 익숙해지면 여기 나온 like가 좋아하다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게 이 머리로 그리고 몸으로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like는 좋아하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를 사용하면 I like 이렇게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비동사가 이미 등장했죠. I'm not. 여기서는 상황상 뭐뭐와 같은이 잘 어울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I'm not like you. 난 너 같지 않아. I'm not like you.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like you. 한 번 더요. I'm not like you. 이렇게죠. 빠르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I'm not like you. 멜로디는 살린 상태에서 속도만 조금 늦춰주시면 됩니다. 뚝뚝 끊기는 것보다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I'm not like you. 이렇게 천천히 연습한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I'm not like you. 쭉 가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헷갈릴 때 I don't know what to say.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주어 동사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나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what to say 라고 하고 있습니다. what이 문장 가장 앞에 사용돼서 무엇을 말하는데요.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거야?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to는 미래 느낌이라서 what to say라고 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What to say, what to eat, what to drink 이렇게 동사 원형 사용해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를 마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사에 따라 느낌이 변할 수 있겠죠. 뭔가 할 말이 애매할 때 I don't know what to say. 천천히 해보면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뭐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알려주세요 라는 걸 먼저 꺼내시면 되는데요. Tell me what to do. Tell me what to do. 알리다. 여기서 뭐 알리다라고 해서 직역해서 inform 같은 걸 떠올리면 조금 어색하게 됩니다. 알려주세요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말해주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죠. 말하다 중에 뒤에 대상이 등장해서 누구누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tell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Tell me.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는지가 뒤에 등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말 같은 게 딱 등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전에 what to say를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라고 배웠었죠. 여기선 뒤에 동사만 바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고 있죠. Tell me what to do. 일하러 갔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Tell me what to do. 친구 이사를 도우러 갔는데 정말 뭐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만 바쁜 거예요. Tell me what to do. 뭐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Tell me what to do. Tell me what to do. 계속해서 중얼중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is the right thing to do. 여기서 right 하면 오른쪽이란 말로도 사용되지만 옳은. That's right. You're right. 이거 리액션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맞아. 네가 맞아.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is the right thing. 옳은 일이야. to do. 뭐뭐 하기에 옳은 일이다. 뒤에는 빼주셔도 괜찮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어떤 동작을 말한다면 뭐뭐 하기에 옳다. 옳은 일이다 라고 is the right thing to do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is the right thing to do. 다 같이 해볼게요. is the right thing to do.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주 괜찮은 옳은 일인 겁니다. 나 이번에 기부하기로 했어. 누군가를 돕기로 했어. 와우, i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right. 이거 활용해서 정말 간단한 리액션 표현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that's right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okay, okay, 이런 것만 쓰셨다면 이제는 하나 더 해보는 거죠. 하다가 oh, that's right. 이렇게 리액션 하나만 더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신나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리액션 표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8번째는요. 서둘러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아주 급한데 민기적거리고 있다면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저기서 you'd better, 여기서 had better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You had가 줄여서 you'd 이렇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ad better는요.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한국어로 해석돼서 간단하게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권유라고 보기엔 강한 표현입니다. 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사이 혹은 조금 낯선 사람한테 쓰기는 위험하고요. 엄마가 아들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뭔가 너 큰일 나.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에게 절대 사용해 주시면 안 돼요. 강한 느낌으로 You'd better hurry.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늦을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항상 너 서둘러야 할걸. 너 서둘러.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You'd better hurry. 네, 어머니가 아들에게 쓰긴 딱 좋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d better hurry. 9번째입니다. 저 말해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용한데 내가 좀 뭔가 얘기해도 될까? 라고 허락 아닌 허락을 구하고 싶을 때 Can I say something? 뭔가 침묵을 깨고 딱 들어가기 좋은 말이죠.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뒤에 동사까지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아요. Can I say? 제가 말해도 될까요? Can I say something? 제가 뭔가 좀 말해도 될까요? 저 말해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죠. 물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지만 분위기상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끼기가 애매한데 그럴 땐 조심스럽게 Can I say something? 내가 말할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겠어. Can I say something?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보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say something?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진 추측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must be wrong. Something, 무언가가 must be wrong. 앞에서 right, 이게 옳은 거라면 잘못되는 wro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rong. 그런데 그냥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분명한데 확신을 가진 추측은 must.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must be wrong 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게 틀림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약간 애매할 때 5대5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땐 may나 might를 사용해서 something might be wrong
애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틀림없어. 약 90% 이상 되는 확신을 가진 강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강세도 살짝 줘볼게요. Something must be wrong. 자, 확실해 라고 할 때는요. Something must be wrong. 영화나 미드 같은 데서 주인공이 딱 하기 좋은 대사죠. 여러분들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행복하고 즐거움,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뭔가 의심되고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감정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Something must be wrong.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영어로 모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같이 소홀받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쉬운 문장, 간단한 문장은 3초 안에 바로바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거미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걔는 거미 무서워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한번 같이 바꿔볼게요. He is afraid of spiders. 바로 afraid, 두려워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마치 패턴처럼 be afraid of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he is afraid of 그는 무서워합니다. 바로 뒤에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만 하면 문장이 끝나기 때문이죠.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제가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까먹었다고 해도 제가 그 패턴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올 테니까 매일 아침 미니멀 영어 함께하는 거 이것도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he is afraid of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하면 강세입니다. afraid가 아니라 살짝 작게 한 다음에 강세를 afraid 여기 강하게 주는 겁니다. afraid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돼요. He is afraid of spiders. 그는 거미를 무서워합니다. 마치 한국어에서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영어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강세도 만들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거 10문장 준비했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그게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도 있겠지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That means a lot to me. mean인데요. 나쁜이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를 사람 주어가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어 라고 하고 있으니까 that 이걸 가지고 왔어요. That means 그게 의미가 있어 a lot 많은 의미가 있어 라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That means a lot 사람 주어가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 방에는 의자가 많아라고 하면 the room, this room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라고 하니까 that means a lot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에게 이 추가 느낌은 to me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hat means a lot to me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means a lot to me. 너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하고 넘어가 볼게요. That means a lot to m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해주시고요. 사람이 많거나 말씀하시기가 약간 부끄럽다면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고 말한다는 느낌만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 뭐에 쓰는 거야? 정말 생소한 물건 우리 만나보는 경우 많죠? 저도 요즘에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라는 물건들 한 번씩 만나는데요. 그거는 영어로 What's that for? What's that for? What's that? 이러면 그거 뭐야? 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다가 What's that? What's that? 그거 뭐야? 그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여기 for까지 더하면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야? 뭐에 쓰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물건이 등장했다. 이제 한 호흡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What's that for? What's that for? 뭐에 쓰는 거야? 그거 뭐야? 어디다 쓰는 건데? 이 모든 표현이 바로 What's that for?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저녁 식사는 어떤 상태인데 준비된 상태다라고 해서 Dinner is ready. 간단하게 끝났죠? 보통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해서 먹다, 마시다, 달리다, 가져가다, 만들다 이건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그냥 상태를 말할 때는 비동사 I는 am이 되고 she는 is가 되고 dinner i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럴 때는 잘 나오는데 이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면 여기서 쓰는 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dinner is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Dinner is ready.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데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나와야 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한 번 더요. Dinner is ready. Dinner is ready.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이러면서 얘기도 잘 못하고 얼굴 빨개진 사람들 있죠?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on't be shy. Don't be shy.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nervous, shy. 영어 쓸 때마다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막 수줍고 부끄러운 거. shy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라고 해서 don't be shy라고 하고 있죠. 뭐뭐 하지 마. don't. 먹지 마. don't eat. 가지 마. don't go. 뭐 이렇게 바로 일반 동사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라고 하는 게 shy지 부끄러워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don't be shy. 항상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슬픈 sad, 행복한 happy, 그리고 똑똑한 smart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비동사와 항상 함께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Don't be sh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가 틀렸어. 네, 정말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정말 빡빡 우기거나 이거 동의하고 그래 뭐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 갑자기 그냥 대화하다가 이거 탁 얘기하면 좀 무례할 수 있습니다. You're wrong. You're wrong. 우리도 갑자기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야 당신이 틀렸어요. 너가 틀렸어 이러면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죠. 야 이건 진짜 네가 틀렸어. You're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틀린, wrong. 당신이 잘못됐어요. You're wrong. 한 번 더 해볼게요. You're wrong. 네, 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긴 해서 돌려 말하는데요. 직설적으로 하면 You're wrong. 바로 나오시면 돼요. 여섯 번째는 최선을 다할게요. 어떤 일을 맡게 됐을 때 제일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죠. 저도 처음에 어떤 강의를 하게 됐을 때 혹은 책을 처음에 쓰게 됐을 때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영어로 I'll do my best. I will이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축약형으로 빠르게 원어민들이 발음하다 보면 I will이 아니라 아으처럼 발음될 수 있어요. I'll 이렇게 말이죠. R을 좀 더 크게 하고 을을 살짝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는 미래의 느낌이 됩니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do my best.
do my best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I w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주먹을 꽉 쥐고요. 이런 느낌. 화이팅! 이런 느낌으로 I will do my bes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콩글리시고요. Go for it. 요게 좀 더 괜찮은 표현입니다. Go for it. 파이팅 이거는 콩글리시니까 한국인끼리만 써주세요. 그리고 7번째는요. 할 일이 많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뭔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다는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바로 handle인데요. 손이 hand죠. 손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미가 확장되면 좀 더 잘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I can handle it. 그거를 잘 다룰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보면 I have 주어 동사 항상 기억이 안 나면 주어 동사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가지고 있어. A lot.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게 to do.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많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a lot to do. 헷갈리시면 요거 문장 일단 그대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비슷한 거 to 나오는 것들 여러 번 보다 보면 헷갈리는데 좀 그런데 저거였나? 저거구나. 내가 왜 헷갈렸나 싶을 정도로 확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건데요. 저도 새로운 걸 볼 때 막 엄청 똑똑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진짜 천재, 똑똑한 애들이 한 번에 이해되고 확확 지나갈 때 저는 한 박자 느리게 좀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결국 꾸준히 잘 가서 정상을 찍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간 친구들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한 번에 이해한데도 여러 번 보면 되니까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 have a lot to do.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But I can handle it. 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한 번 더 해볼까요? I have a lot to do, but I can handle it. 좋습니다. 8번째는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선약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속이 있다. 그냥 엄청난 진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누구 만나기로 하고 어디 가기로 하고 이 정도 약속은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바로 plans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plan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A가 되면 B가 되고 C가 되고 이런 착착 진행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약속은 plans S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I have plans 하면 약속이 있다인데요. 여기서는 already를 붙여서 I already have plans. 이미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선약이 되겠죠. 선약이 뭘까?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쉬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보면 우리가 토익이나 어려운 시험에서 봤던 그런 진짜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조합했네 라는 순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연습해 보는 거죠.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미안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for tonight.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선약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한 번 더요. I'm sorry, I already have plans for tonight.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말하듯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아직 이 단계까지 안 오셨으면 문장 따라하는 거 약간 기계적으로 딱딱하게도 좋으니까 계속 해보시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 연기 더 해보시는 거예요. 9번째는 저녁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하자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뭔가 못했던 얘기하자고 했는데 얘기하다 talk나 tell, say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catch up도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잡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으면 밀린 얘기들을 우리 쭉 따라잡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catch up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Let's catch up. 보통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못다한 얘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dinner가 아니라 over dinner 하면 저녁을 먹으면서 쭉 계속해서 먹으면서 얘기하자는 의미가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기 홍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만나서 와 반가워. 그런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거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네. 야 우리 저녁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하자. 영어로요? Let's catch up over dinner. Let's catch up over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가 한 말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네, 어떤 재미있는 분께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빵 터진 겁니다. 전부 다 막 까르륵거리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 왜 이래? 라고 하면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make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make는 만들다. 뭐 영화를 만들거나 핸드폰 만들고 아니면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뭐뭐 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도 make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도 과거니까 made, 만들었어요. everyone, 누구를 만들었죠? 모두를 만들었죠? 뭐하게 만들었어요? laugh,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 laugh라고 하거든요. 웃게 만든 겁니다. made everyone laugh.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처음에 익숙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what he said. what 주어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what he said는 그가 말했던 것, 그가 했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그가 했던 말이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웃게. 영어식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면 야 그가 했던 말이 모두를 웃게 했어.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수 있구나. 한번 만나보면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문장 만났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계속 접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왠지 친숙하게 느끼고 그런 게 있거든요. What he said made everyone laugh.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과 눈으로 휙 지나가는 거 차이 있으니까 꼭 소리내서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5070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기초영어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쉬운 표현들을 계속해서 한국어, 영어 바꾸다 보면 여러분 몸속에 기본기가 쌓여서 나중에 이런 문장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려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미안. 나 지금 늦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냥 늦었다라기보다는 나 지금 늦고 있어라고 하면 I'm running late. Sorr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run은 달리다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맞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의미도 사용할 수 있는데 형용사와 결합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run late, 늦고 있다. 진행형으로 I'm running late. 그럼 시간에 굉장히 쫓기는 거예요. 지금 늦어지고 있어, 늦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난 제대로 한 것 같았는데 하나씩 빠뜨리고 자꾸 그래서 조금씩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다급함을 I'm running lat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미안까지 더해서 I'm running late, sorry. 친구와 약속이 점차 늦어지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 I'm running late, sorr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I'm running late, sorry.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죠.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라고 하면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Help me.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죠? 저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자, 그 다음에 with를 더하면 뭐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추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면 with this, with thi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쪼개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돼요. 자, 하나씩 다시 해볼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붙여서 쭉 연결하면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도움 요청하실 때 이 표현 외웠다가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고 있죠. 해외 나가시면 우리가 로밍하지 않으면 와이파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건데요. 영어로 What's the Wi-Fi password? 무엇입니까?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what 이걸 가장 먼저 꺼내면 돼요. 무엇이 궁금할 땐 what.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What's the Wi-Fi password? 비밀번호는 영어로 password 이렇게 할 수 있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Wi-Fi password. 네, 꼭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내가 알 것 같은 문장이고요. 소리내서 많이 따라해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알 것 같은 문장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What's the Wi-Fi password? 해외여행 가서 와이파이를 쓰고 싶은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면 직원한테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What's the Wi-Fi password?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Excuse me부터 가면 Excuse me, what's the Wi-Fi password? 머릿속을 상상하면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자리 사용 중인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 혼자 온 것 같은데 자리가 보니까 의자가 한 3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심히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보는 겁니다. be taken 하면 뭔가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맡은 건가요? 사용 중인 건가요? 라는 의미로 Is this seat taken? 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바로 툭 치면 나와야 될 문장인 만큼 한 호흡에 가주시면 좋습니다. 긴 문장인 경우는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가 4개나 5개 정도라면 한 호흡에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is this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보다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3번 따라해 볼까요? Is this seat taken? Is this seat taken? 자, 이번에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카페에서 오셔서 자리가 없는데 저기 가서 내가 하나 얻어올게. 나 영어 공부했잖아. 이렇게 친구들을 안심시키고 가셔서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되죠? Is this seat taken?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요. I don't know.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I'm not sure about that.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ure, 이게 확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m not sure. 나 그거 확신하지 못하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I'm not sure. 그리고 추가로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I'm not sure about that.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not sure about that. 그렇죠? 6번째는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현금만 받는 데인지 카드도 받는 데인지 궁금한 겁니다. 주머니를 보니까 현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물어봅시다. Can I pay by card? Can I pay라고 하고 있죠?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pay가 등장했네요. Can I pay? 제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뭐로 지불하죠? by card. 뭐뭐로 지불하다라고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요. by가 주로 등장합니다. by card. by card. 카드 결제 되나요?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by 대신 with도 사용 가능해요. with card 혹은 with ca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말 까먹었다라고 하면 Can I pay 다음에 전치사 뭐더라 라고 5초 10초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정말 까먹었을 때 카드 이렇게 들고 오케이? card? 오케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우면요. gesture 그리고 손짓, 발짓, 도구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생각나면 아주 멋있게 Can I pay by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7번째는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요리하는 법 배우는 중이야. 어머니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유튜브 보면서 어디 백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I'm learning how to cook. 나 요리하는 거 배우고 있어 라고 합니다. learn 이거는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 배우는 중이야. 진행형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되죠? I'm learning. I'm learning. 그렇죠. be 플러스 ing. 뭐뭐 해가 아니라 하는 중이야. 전부 다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돼요. I'm learning. 나 지금 배우고 있어.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how to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이 됩니다. 테니스를 치는 법. how to play tennis. 골프를 치는 법. how to play golf.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뒤에 동사 원형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리하다는 cook. 그래서 요리하는 법은 how to cook. 이렇게 문장 여기저기 넣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요리하는 법 배우는 중이에요. I'm learning how to cook. 한 번 더 해볼까요? I'm learning how to coo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요. 잠깐 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하다가 혹은 산을 이렇게 열심히 등반하다가 잠깐 쉬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요? Can we take a break? 나 혼자라면 can I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있다. 그럼 우리가 되잖아요. 주어를 we로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can I, can we 혹은 부탁할 땐 can you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푹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 자, 10분간 쉬어갑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take a break거든요. 잠깐의 틈을 내서 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 Can we take a break? Can we take a break? Can we에다가 take a break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 쉴 수 있을까? Can we take a break? 한 번 더요. Can we take a break?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9번째는 저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주로 뭘 해요?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다양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 표현으로 대답해 주세요. I love listening to music. 네, 물론 I like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love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like가 훨씬 좋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거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I like, I love.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음악 감상을 하다 listen to music. 하지만 여기서는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됐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하면 이 형태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I love listening to music. 여기서 뭐 테니스를 치다가 play tennis니까 저는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합니다. I love playing tennis. 혹은 다른 것도 있겠죠.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I love reading a book.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넣어서 새로운 문장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보니까 5%, 4%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My phone battery is low. low 하면 낮은이죠. 그래서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 없는 거를 l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phone battery. battery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battery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강세만 잘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이렇게 뚝뚝 끊기면 절대 안 되고요. battery, battery 이런 식으로 마치 한 음절처럼 쭉 연결해 주시면 돼요. My phone battery is low. 다 같이 해볼까요? My phone battery is low.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나중에 우리가 뭐 생활하다 보면 꼭 한 번쯤 만나겠죠. 휴대폰이 뭐 항상 24시간 100% 이진 않잖아요. 가끔씩 조금 떨어졌을 때 충전하는 거 잊었을 때 그때 저와 배웠던 이 표현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My phone battery is low. 그렇죠. 영어로 한번 꼭 얘기해 보시고 뭐더라 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강의 들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으면서 표현 복습하고 얘기해 보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많은 문장들을 나중에 여러분 영어 문장 없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5070을 위한 가장 쉬운 영어 강의,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 문장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하고 있죠. 제 취미는 무엇입니다 라는 말보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내 취미나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I like reading books.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라고 하면 read a book이나 복수 형태로 read books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복수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like reading books. 네, 이것과 마찬가지 I like studying English. I like playing golf.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여기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like reading books.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I like reading books.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일본에 가본 적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때 딱 이 패턴 떠올려 주시면 돼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Have you ever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Have you로 시작하는 질문은요. 우리가 경험을 물어보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있어 본 적 있어? 라고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했는데요. 여기다가 tried, 무언가를 해본 적 있어. studied, 공부해 본 적이 있어. eaten, 먹어본 적 있어.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으로 현재 완료 시제 느낌을 기억한 다음에 살짝씩 바꾸면서 사용하면 점차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여기서 ever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서 혹시 해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하는 것보다 been, 비동사의 PP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제 자매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Do you have any siblings? 형제 자매라고 해서 siblings 이거 사용했는데 좀 더 풀어서 뭐 any brothers and sister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형제가 있나요는 Do you have any brothers? 자매가 있나요는 Do you have any sister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siblings 이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any를 사용해서 뭐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있나요?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을 조금 더했습니다. Do you have any siblings? 처음 만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을 때우고 있다가 뭔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난 후에 하기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질문은 여러분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대화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영어로 대답해 볼까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자, 일단 내가 묻고 싶은 건 몇 시에 시간을 묻고 있죠. 그러면 what time? 보통 언제인지 물어볼 때 when을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몇 시라고 하면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뭐뭐 하세요는 do you죠. Do you wake up? 당신은 일어나시나요? 인데요. 여기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 보통의 느낌을 더할 수 있는 거죠. 뭐뭐 하세요? Do you? 보통 뭐뭐 하세요? Do you usually?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에는 뭐 wake up을 넣을 수도 있지만 go to the gym. 보통 몇 시에 헬스장에 가세요? 그 다음에 뭐 study English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통 몇 시에 영어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 라는 의미를 가진 wake up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한 번 더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진해서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을 누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저도 이거 길 알려줄 때 비슷하게 딱 사용했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이 표현이 정말 이 입에서 착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서 조각조각 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직진하세요는 go straight. 일단 앞으로 쭉 가세요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Go straight and 그리고 turn left. 돌다를 tur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다는 turn right. 왼쪽으로 돌다는 turn lef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직진해서 좌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런데 그냥 갑자기 좌회전하세요라면 어디서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특정 지점을 찍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신호등에서라고 콕 집어서 at the traffic light 이렇게 말해줄게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저 신호등에서 딱 돌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의미 단위별로 잘게 쪼개도 괜찮고요. 이렇게 쪼개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길게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직진하세요. Go straight.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And turn left. 어디서죠? 신호등에서. At the traffic light. 이어서 갈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그렇죠.
여섯 번째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 그리고 뭔가 확정된 미래 느낌으로 말한다면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What are you doing은 진행형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행형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로 미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be 플러스 ing가 미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What are you doing now? now라고 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되지만 뒤에 뭐 tomorrow, this weekend, next month 이런 미래 표현이 등장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라고 해서 this weekend이 되겠죠? 뭐 이번 주, 이번 주말, 이번 주 금요일 같이 이번을 얘기하면 thi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은 weekend니까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한 번 더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혼자 가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버스 타고 막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누군가 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 차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영어로는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일단 내가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해줄 수 있어? Can you?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부탁할 때 can you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해줄 수 있어? Can you? 자, 이번엔 동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는데요. pickup은 뭐 이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를 가져가는 것도 되고요. 혹은 사람을 데리러 갈 때 차를 타고 누군가를 픽업해 간다고 하죠. 데리러 가다, 데리고 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통 누구를 데리러 가는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나를이니까 pick me up, pick me up. 그래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Can you pick me up? 차 타고 데리러 가는 그런 느낌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Can you pick me up? 그리고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특정한 장소, 여기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해주면 되는데요. At the airport, 공항에 나와달라는 말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한 번 더요.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한 번 더 해볼까요? 천천히 해보면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문장은요. 숙제 도와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이 너무 혼자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숙제하는 거 너 좀 도와줄까? 도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can I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펜토도 많은데 그거 다 괜찮습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문장 구조도 연습할 겸 do you need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필요하세요. 뭐뭐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게 do you need거든요. do you에다가 필요하다, need를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고 숙제에서 도움이죠. 특정한 대상, 뭐를 도와줄까라고 할 때 함께 있는 느낌의 wit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ith your homework. with가 아니라 with. 혀를 살짝 내밀면서 with. 끝에 약간 메롱하듯이 살짝만 이빨로 살짝 깨물어주면서 wit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with 아니죠? with. 그래서 with your homework. 이런 멜로디가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보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Do you need any help? 숙제에서 말이야. with your homework. 숙제하는데 도움 필요해? 숙제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한 번 더요.
Do you need any help with your homework? 좋습니다. 9번째는 일을 다 끝냈나요? 지금 일을 다 끝냈는지, 예전에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끝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돼서 완료했다는 느낌의 현재 완료 사용해 볼게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우리가 어렸을 때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 이렇게 배운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거구나. 그래서 did you finish가 아니라 have you finished 라고 하면 지금 끝낸 상태인지 지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묻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라는 게 한 번에 듣고 아우 그거구나 라고 바로 사용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국어에 조금 이게 바로 직역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문장을 만나면서 스며들듯이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오! 하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내셨나요? Have you finished 당신의 일을? Your homework? 일을 다 끝냈나요?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이렇게 하겠죠? 만약 숙제라면 homework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일이라면 wor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걷다가 walk이고요. 편하게 walk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work 이걸 빠르게 간다 보시면 돼요. work, work 이렇게 말이죠. 일 다 끝내셨나요?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어디 갈 때,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 꼭 이 표현 사용하죠. 넌 뭐 먹고 싶니?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거기 많이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막 식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는 친구가 있고 저한테 물어보긴 해요. 무엇을? What? 뭐뭐 하고 싶어요? Do you want to? 먹다? Eat. 무엇을 먹고 싶은지? What do you want to eat? 그럼 제가 오늘은 감자탕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짜장면 가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음성을 듣고 있진 않을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to eat? 뭐 먹고 싶어? 뭐 마시고 싶어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이런 식으로 이거 사용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바로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배운 문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장, 내가 하고 싶은 문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방금 했던 무엇을 먹고 싶나요? 무엇 하고 싶나요? 먹다. 의미 단위별로 떠올리면서 따다닥 넣어서 얘기해 보고요. 한번 써보시면 손과 머리와 입과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